이 회사가 없어지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얘기한 거와 가깝고.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7월 초부터 국가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티메프 사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그러니까 법정 관리까지 신청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성봉 기자님 모시고 티메프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봉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티몬 위메프 사태가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런데 어떤 내용을 그럼 중점적으로 다루실 예정이신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이 정말 커져가고 있죠. 네. 7월 초부터 이제 사태를 제가 접하고 이제 취재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산이 지연됐을 때부터 뭐 대규모 환불 사태, 그다음에 예약 취소 사태, 그리고 정부 당국 개입까지, 그다음에 국정감사까지 있었죠. 하루하루 굉장히 다른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뭐 국정감사는 아니었고 그 구형배 창업자를 이제 국회에 불러갖고 좀 약간 뭐 청문회 비슷하게 그렇게 뭐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근데 우선은 이제 7월 초부터 이 문제가 슬슬 좀 생기는 조짐이 나타났었잖아요. 정확한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정확히 사태가 시작된 거는 7월 9일에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위메프 정산 못 받으신 분 요 정도의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자, 셀러인데 위메프에서 물건을 판 대금이 돌아오지 않았다. 위메프가 돈을 안 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나는 돈을 못 받았다. 요 정도 글에서 댓글로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못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끼리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근데 사람들이 하루 이틀 만에 한 600~700명이 모였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600~700명이 모여서 왜 돈이 안 나오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위메프 이후에 티몬도 정산하는 날이 왔는데 티몬 정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몬도 대금을 안 주니까 티몬 위메프 전부 다 돈을 안 주네. 그러니까 갑자기 Q10 판매자들도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는 그 전부터 돈을 못 받고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Q10 위메프 티몬 순으로 정산 대금을 지금 점점 지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문제가 점점 커져서 지금 이 못 받은 돈 규모가 이제 업계 추정으로는 1조 원가까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요번 방송에서는 위메프 티몬 중심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은 셀러들한테 판매 대금을 이제 제때 정산해주지 못한 거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티몬하고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셀러들한테 판매 대금을 이제 입금해주는 그 정산 주기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쪽은? 티몬이랑 이제 위메프가 판매자한테 공지한 걸로 보면 티몬은 40일, 그다음에 위메프는 60일 이내에 정산해 주는 걸로 이제 공지를 해놨어요. 여기서 판매부터 정산 주기라고 하는 거는 구매 확정한 때부터거든요. 구매 확정, 예를 들면 8월 1일에 어떤 물건이 판매가 되었는데 그거는 이 2달 뒤에 10월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8월 1일에 판 거는 10월 초에 정산이 들어오는 거죠. 보통 이제 구매 확정된 뒤에 구매 확정은 결제부터 일주일 정도 걸려요. 자동 확정이 보통 되는데 이제 구매자가 확정을 누를 수도 있고요. 결제부터 대금 정산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 잡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위메프 정산 같은 경우는 2달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7일에 주거든요. 7일 혹은 9일에 주는데 그래서 70일로 잡고 있다는 셀러들이 있고요. 77일입니다라고 정리해둔 셀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이 넘는 거죠,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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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일이 그렇죠. 넘는 정산 주기를 갖고 있었고 이번 사태는 5월에 정산 대금이 7월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일어난 그렇네요. 예. 일이었고요. 이렇게 정산 주기가 긴 거는 최근 시장 분위기랑 좀 다른. 그렇죠. 예, 아, 예, 왜냐하면 셀러들을 모시는 게 결국 지금 예, 예. 이커머스들의 경쟁력인데 예, 예. 그래서 정산 주기를 당겨주는 추세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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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예를 들면 네이버는 내일 바로 예, 예, 해드릴게요. 예, 뭐 예. 정확히 내일은 아니고 2, 3일 뒤지만 그렇죠. 예. 빨리 해드릴게요로 이제 셀러들을 모았는데 지금 티모메프는 시장을 역행하는 방식으로 정산 주기를 늘려왔고 지금 이런 것들이 셀러들한테는 굉장히 의문이 좀 있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옛날에 그 한성숙 대표님이 직접 나서셔갖고 우리 굉장히 정산 주기 빠르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구매 확정하면은 막 포인트를 많이 주잖아요. 맞아요. 포인트 많이 줘갖고 구매 확정을 빨리 하면 또 이제 셀러분이 돈을 또 빨리 받는 거니까 약간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간 이커머스 업체들 있잖아요. 이게 정산 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네. 이제 받아야 이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산 주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며칠 안에 줘라, 몇 달 안에 줘라, 뭐 몇십 일 안에 줘라 이런 규제는 없는 건가요? 뭐 법률은 없는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는 사업자에 예, 예. 대해서 정산 주기는 며칠이야라고 정해진 법률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유통법이 예, 예,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따르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정확히 그거에 이커머스 온라인 유통 판매업자들한테 하는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으로 따르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따르면 대부분 위스탁의 경우 예. 그건 40일 이내, 예, 예. 그리고 직매입 거래의 경우는 6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대부분 이커머스들이 60일 전후로 정산해 주고 있는 거는 사실 이 법에 영향이 예, 있는 예, 거고요. 예. 정산 주기를 근데 안 지켰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법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정산 지연되면 연이율 15% 이상의 이제 이자를 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사실 따르지 않아도 예, 크게 예, 문제가 예, 되지 그렇죠. 않고요. 이거마저도 사실 그래서 팀원 UF가 무슨 법을 어겼어 이렇게 사실 말하는 건 정산 주기 때문에 법을 예. 어겼다고 말하는 건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판매자들이 좀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어제 확인한 거는 예, 예. 판매자들이 모여서 지금 청원을 냈는데 정산 주기를 30일로 정하자라고 예, 예, 예. 하는 청원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대규모 유통법도 제 기억에 의하면은 옛날에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데들이 너무 좀 납품업체들한테 좀 갑질을 한 게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때는 막 그때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들에 대한 약간 규제하려는 움직임 세졌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주말 중에 어느 날은 이제 휴무도 하게 하고 이때 이 당시에 같이 만들어졌던 법으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이커머스 업체는 아직까지 비교적 신생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근데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티몬하고 위메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요? 돈이 없으니까 못 준 거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렇죠. 따져 들어가 보면. 정산 주기가 예. 길어졌다 하더라도 돈을 제때 줬으면 이런 일은 그렇죠. 없었겠죠. 예. 돈만 일단 들어왔으면은 네. 어떻게 됐든. 그리고 돈이 없다는 건데 예. 돈을 위메프가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전산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뒤에 주겠다. 뭐 이게 좀 미뤄져서 뭐 3, 4일 뒤에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켰고요. 그다음에 그때 조금 상황이 웃겼던 게 티몬이 위메프는 정산이 안 되지만 우리는 됩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꼭 정산을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날에 정산이 또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팀원도 똑같이 전산 시스템 문제라고 당시에 말을 했었는데 셀러들은 사실 신뢰하지 않았어요. 너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애초에 말을 계속했고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업계 관계자들 말을 들으면 이게 전산 시스템 결합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q10이 팀원 위메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인수한 지 이미 1년이 그렇죠. 다 됐거든요. 근데 작년 3, 4월 달에 뭐 그거 있었잖아요. 1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문제다. 이거는 사실 신뢰가 떨어지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관계자분들, 셀러,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너네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초점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송봉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한 3년 동안 제 사업체 운영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돈을 잘 주는데 이렇게 또 안 주는 데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현금 흐름이라는데. 근데 또 뭐 돈이 뭐 거래 금액이 크지가 않은 데가 항상 그렇게 오히려 큰 거래처들은 잘 주는데 몇몇 또 이렇게 안 주는 데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좀 약간 상당히 그게 신경이 쓰입니다.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서 약간 특히 이런 셀러분들은 온전히 이제 생계를 거기에 이제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지금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셀러분들, 그러니까 판매자분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분들도 이제 큰 피해자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돈을 제대로 환급을 못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뭐 여러 상품 카테고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여행 상품에서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여행 상품에 피해가 집중된 이유가 있나요? 주로 이제 티몬에서 여행 상품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티몬이 이제 숙박권이나 여행 상품 관련해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고 그 여행 관련 상품은 정산 주기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렇죠. 다른 상품에 비해서 이제 보통 어디 여행 간다 하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1년 전에 했을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년 전에 사도 이제 돈 들어오는 거는 엄청 오래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데 구매 확정 이후 정산이 60일이 걸리는 거이기 때문에 여행 상품의 구매 확정, 뭐 예를 들면 호텔이다 싶으면 체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티켓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그러면 6개월 전에 예약했다. 그리고 내가 호텔에 가서 체크인하고 그 티켓을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또 60일 뒤에 정산. 그러면 8, 9개월 뒤에 정산이 되는 거죠. 결제부터. 그러니까 정산 주기를 엄청 길게 해서 티몬이 그 사이 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현금을 들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티몬이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업체들, 이제 여행사들이죠. 여행사들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소비자들이에요. 티몬으로 구매하신 분들 상품권 티켓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티몬이 돈을 못 줄 거라는 거를 이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미리 이제 빠진 건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완전 날벼락이죠. 그렇죠. 뭐 댓글도 많이 보고 뭐 피해자들도 모여 있는 방에서 봐도 그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부모님들 모시고 이번에 뭐 어디 효도여행 좀 가려고 하셨던 건데 한 달도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취소됐다. 근데 돈도 안 준다고 한다. 뭐 이런 문제. 그래서 티몬은 결국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7월 중순쯤이었죠. 티몬 UF 사무실에 수백 명이 찾아가서 소비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환불해 달라고 이제 얘기 요청을 하는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중소 여행 업체들은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사의 상품들은 금액도 크기 때문에 또 카드사들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태고요.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안 오는 상태에서 지금 환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소비자에서부터 줄줄이 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티몬이 들고 있는 돈이 그 약간 회계적으로는 약간 매입 채무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뒤에서도 또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텐데,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쓰러지면 한 군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거래하던 업체들까지 다 연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좀 비중도 높은 것 같고, 여행사들도 뭐 대형 여행사들이 아니고 중소 여행사들한테 좀 타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면 일단 티몬 위베프가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지 결국 그 재무 상황을 한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재무 상황이 어땠길래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기업으로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 건지 한번 재무 상황 좀 살펴보셨었나요? 일단 재무 상태는 제가 아웃스탠딩 스타트업 TV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제 재무제표는 수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메프부터 봤는데 위메프는 2020년부터 4년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뜻이고요. 매년 수백억 적자를 계속 내서 자본을 계속 깎아먹었어요. 4년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0년 동안 계속 자본을 깎아먹기만
돈 번 적이 없는 회사 아닌가요, 사실? 제가 사실상 알기로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팀원도 마찬가지지만. 예. 네, 투자금을 어쨌든 쓰면서 커왔는데 사실 투자금이 완전히 사라진 지가 이제 4년이 넘은 상태였던 거고 작년에 특히나 크게 작년에 큐텐에 인수됐는데 작년에 가장 큰 적자 1,000억이 넘는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 누적 적자로 이제 생긴 결손금을 보면 7,500억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그냥 계속 거의 마이너스였다. 5년 지금 확인된 것만 5년이지만 사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서도 아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속 능력에 의문이 네. 있다라고 이제 아예 감사 의견으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는지 재무상 의문이 있다 이런 의미이고. 사실 이게 그 회계법인은 회사가 돈 주고 이제 고용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웬만해선 잘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는 참. 팀원은 어떤가요? 예. 그렇죠. 팀원도 재무 상태를 예. 좀 최근 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제 외부 감사 대상 외감이라고 그렇죠. 하죠. 외감 대상인데 공시를 안 했어요. 예. 공시를 안 하면 이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공시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재무 상태를 공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냥 과징금을 그냥 내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재무 상태를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단 2023년 그 재무제표는 이제 공개를 안 했지만 근데 2022년께 있으니까 좀 약간 뭐 연속적인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재작년 거를 재작년 거, 또 봤는데요. 재작년 것만 봐도 지금 8년째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회사 운영이 사실상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매출도 계속 이제 감소를 했어요. 지금 5년째 매출이 감소했는데 적자 폭도 지금 3년째 점점 증가했고 그리고 누적 결손금은 재작년에 이미 1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재무 상태가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상 돈이 없는 상태로 수년간 회사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던 거예요. 정산지연으로 이게 드러났던 거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저희 아웃스탠딩 스타트업 DB에 있는 내용들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상장사도 저희가 딱 볼 수가 있네요. 저희 스타트업 DB를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그거는 저희는 팀용 UF 재무제표를 지금 한 3, 4년째 계속 분석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이렇게 막 맨날 그 적자는 엄청 보고 뭐 결손금이 1조 2천억 막 7천억 이러는데 이런 회사들이 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의 뭐 일반적인 회사면 옛날에 그 문을 닫고 몇 년 전에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정산 주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매입 채무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판매자한테 정산해 줄 때까지 그 기간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이 돈을 쓰는 겁니다. 이 돈을 쓰는 거고 회계상 매입 채무로 잡히죠. 잡히는데 이게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팀원 UF가 연 거래액이 이제 각각 4조 원 수준이었어요. 뭐 한 3년 전만 해도 막 9조, 10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기일이 5, 60일이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한 수천억 원을 그냥 현금을 쥐고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금융 이자가 또 받아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적자가 매입 채무보다 크면 그 돈을 사실상 쓰고 있다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팀원 UF가 사실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좀 그럴까봐. 어쨌든 팀원 UF 직원분들도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갔고 좀 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위험한 방식이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데 회사가 계속 이런 재무 상태로 운영됐다? 그거는 사실 다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매입 채무가 있고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내가 또 받아야 될 돈이 있고. 근데 두 매입 채권과 매출 채권 사이의 그 차익을 바탕으로 그걸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이 많이 하는 일이긴 합니다. 사실은 많이 하는 일이긴 한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래액이 이제 4조 원이고 정산 주기가 60일이면은 현금을 7천억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네요. 대충 한 6,500억에서 7천억 정도 사이를. 아이고 그러셨군요. 근데 이런 구조 자체는 약간 뭐
달리는 자전거 같다고 해야 될까요?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이게 바로 이게 넘어지는 것처럼 네. 거래액이 줄어들면은 바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 회사 자체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구조인데요. 이렇게 매입 채무에 의존하는 그런 전략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액이 계속 증가할 때만 이제 유효한 네.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래액이 영원히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 안 예, 망하려면.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간 꺾이는데 이미 꺾인 회사 예, 예. 이미 꺾였는데 그러면 흑자를 내야죠. 네. 구조조정을 하든지 완전히 개편을 해서 다 바꿔야 하는데 아니면 투자를 받으면 가능하죠. 네.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아서 그걸 다시 또 페달을 굴릴 수 있는데 티모 UMF는 성장세가 완전히 꺾였고 돈도 없고 네. 그래서 거래를 늘리려고 무리하게 이벤트, 네. 선주문 상품권 판매, 정산주기 늘리기, 뭐 그다음에 여행 상품 판매 이런 걸로 버틴 겁니다. 버텨왔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이 뭐 돌려막기다, 카드깡, 현금깡, 뭐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계속 돈이 유동성이 풍부해져야만 가능한 이 부적절한 방식을 계속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되게 계속 불법적인 것 같지만 사실 시장에서 보면 티모 UMF의 경쟁력이 이제 없다. 한계에 부딪혔다. 사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사업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업을 중단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였는데 이거를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럼 그 만약에 티모 UMF의 성장세가 끊기지 않고 거래액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제이커브를 갔다, 네. 뭐 우상향했다 이러면은 좀 나중에라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구조였던 건가요? 애초에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과거에 쿠팡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를 보면 티모 UMF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적자. 지금 티모 UMF 규모가 아니라 그냥 10배 이상의 적자를 조 단위의 적자, 자본 잠식 상태에서 거래액을 계속 늘렸고요. 근데 조 단위의 투자를 받았죠. 계속 투자를 받고 상장까지 하면서 유동성이 계속 확보됐어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흑자를 냈거든요. 그렇죠. 이게 팬데믹 시절까지는 좀 통했습니다. 그때까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엔데믹 이런 이후에는 이 방식이 이제 안 통하고 뭐 VC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흑자 내야 돼 너네들 이제는 그거 안 통해라고 이제 압박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22년 그때부터 많이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 그때 UMF 팀원이 멈추고 완전히 바뀌었다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하지만 거래액이 줄더라도 완전히 강도 높게 구조조정 거의 뭐 90% 이상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흑자 구조로 바꾸는 개편을 안 했죠. 안 하고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도 들고요. 재정비를 안 하고 이게 있다 보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망하면 머지 포인트, 성공하면 쿠팡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게 이러한 사업 방식이 지금 사실 조롱당하고 있는 시장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티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해갖고 뭐 되게 유명한 애들이 했었잖아요. 뭐 KK라고 앵커피가 했는데도 좀 잘 뭐 실패를 했고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그럼 이제는 이제 좀 약간 Q10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 차례인 것 같아요. Q10이 이제 두 회사를 다 갖고 있잖아요. 사실상 거의 티몬은 뭐 100%고 그 UMF도 70%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 Q10이 약간 이 두 회사를 인수하면서 뭐 좀 보통 이제 인수를 하면 좀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 회사에서. 근데 특별한 지원은 없었나 봐요. 이렇게 막 재무 상황도 보고 그러면은 뭐 투자금은 거의 안 들어오고 그랬던 거 보니까. 그렇죠. 이게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 재무제표를 계속 봐왔으니까 티모 UMF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Q10이 인수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인수했을 때 기사 나온 것들 보면 뭐 싱가포르에서 대단한 이커머스가 티모 UMF를 샀다. 이제 막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지각 변동 일어날 거다. 막 이런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도 한번 다루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Q10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인데 그다음에 구영배 대표가 지마켓 신화를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Q10도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큐텐이 재무 상태도 여유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계 기관에 이제 공시된 큐텐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면 큐텐이 2021년도에 적자를 900억 원 넘게 냈어요. 예, 예. 948억 원. 그다음에 2020년에 1000억 원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이었고 2021년에는 누적 적자가 뭐 4천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였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근데 이게 매출은 좀 늘었어요. 매출은 1000억 2021년에 3천억까지 늘었으니까 3배나 늘으셨네요. 예, 예. 네, 19년에서 21년까지 거의 3년 만에 한 3배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티몬 UF랑 같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내지만 몸집은 계속 커지는 이런 형태가 큐텐에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자본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거래액 매출을 계속 늘리는 사업을 구영배 대표가 이제 큐텐 싱가포르 큐텐에서도 한 겁니다. 이게 구영배 대표가 최근에 국회에 나왔죠. 국회에 나와서 그렇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돈이 없는 회사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너네 위시라는 쇼핑 플랫폼도 인수했잖아라고 하니 그 돈 어디서 났어? 큐텐도 어렵던데라고 이제 질의를 하니까 인수할 때 티몬 UF 셀러들의 판매 대금을 일부 썼다라고 직접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큐텐이 어려웠던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남들한테 줘야 될 돈 갖고 지금 뭐 자기 이제 몸집 키우는데 쓰셨다는 건데. 근데 이제 또 이번 사태를 보면은 뭐 자기들끼리 막 동거래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이 친구들이 티모 위메프 큐텐이 네. 그래갖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티모 위메프 큐텐이 뭐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고 그 재무 관리 그런 거를 이제 큐텐 자회사가 거의 총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약간 거의 약간 뭐 총독이 무슨 뭐 식민지 다스리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거의 재무에 대한 권한을 다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무제표에도 이미 사실 나와 있던 거예요. 이미 다 공시되어 있던 건데 UMF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UMF가 큐텐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UMF도 돈이 없는데 큐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30억을 빌려줬더라고요. UMF가 돈이 어딨지? 큐텐한테 돈을 130억을 빌려줘. 근데 재밌는 건 티몬이 UMF한테 돈을 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티몬 UMF 돈이 큐텐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큐텐에 돈이 없으니까 티몬 UMF 돈을 계속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UMF 류하연 대표가 발언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재무 관리를 안 했다.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긴 한데. 아니 뭐 경영자가 할 만은 아니죠, 솔직히. 재무 관리를 큐텐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가 관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티몬 UF 본인들이 재무 상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개별 회사의 현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조 단위의 거래액이 나오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회사인 건데, 그러니까 큐텐 구영배 대표가 이 셀러들의 판매 대금을 큐텐으로 옮겨서 유용했다라고 이제 의심되는데 사실상 실토를 국회에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거의 뭐 돈이 없는 회사잖아요. 큐텐 자체도. 근데 돈이 없는데 굉장히 5년 동안 되게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을 했단 말이죠. 뭐 티몬도 했고 위메프도 했고 또 그 야놀자한테는 인터파크 커머스도 사왔고 또 인터파크 커머스 통해갖고 또 AK몰도 인수했고 또 미국에 있는 더 위시도 인수했고 이거 다 어떻게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인수합병에서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요. 지분 교환을 활용했는데 우리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큐텐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교환하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인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거의 안 쓰고 지분 교환으로 한 건데 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작년에 이제 11번가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죠. 했는데 이제 실패했어요. 이것도 지분 교환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11번가 주주들은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 국민연금도 거의 대주주고 그러잖아요. 현금 회수를 하고 싶은데 상장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큐익스프레스 지분을 주겠다? 이건 협상하기가 어려운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돈 없이 회사를 인수를 그동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팀원 UF, 뭐 인터파크 쇼핑, AK몰 다 거래액이 굉장히 상당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활용해서 몸집을 키우고 미국에 상장시켜서 현금 유동성을 또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것보다 거래액 늘리기에 집중했던 거고, 근데 그게 지분 교환 형태로 인수하는데 활용이 됐던 거죠. 근데 유동성이 마르니까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건데 사실 돈 없이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뭐 야놀자한테는 한 1,600억 정도를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야놀자는 우리는 이자는 받고 있다. 이자 받고 있는데 그 담보를 한 2천억 넘게 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Q10하고 Q익스프레스에. 근데 이제 뭐 그 지분 아닌가요? 담보도? 주식이죠. 주식을 담보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평가했던 금액과 지금의 상황에서의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또 저희가 또 이제 정부 기관, 그러니까 금융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그 국민들 돈으로 먹고 사는 그 금융 당국과 정부 기관은 왜 규제를 여태까지 안 했냐? 팀원 위메프 사태 왜 이 사태까지 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었냐? 근데 이제 실제로 진짜 관계 부처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계속 공시돼 있다, 모두가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당국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였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2년 전에 이제 경영 개선 협약 MOU를 맺었어요. 팀원 UF 모두 다 그런 걸 맺었는데 그게 이제 팀원 UF는 피지 사업자거든요. 피지 사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따르면 자기 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명시적으로 있어요. 근데 팀원 UF는 요거 규정을 안 지킨 거거든요. 그럼 규정을 안 지켰으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권고나 명령을 내릴 권한이 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허가 대상인 금융기업들은 권고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피지 사업자는 그냥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지 사업자에 대한 권고 명령 권한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근데 알았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상 알지만 권한이 없으니 안 했다. 뭐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을 좀 막기 위해서 좀 뭐 준비되고 있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거를 막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그러니까 어쨌든 규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커머스 오픈마켓 플랫폼이 어때야 하는지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의조차 지금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대 정산 주기를 아까 대규모 유통업법을 따른다 그랬는데 거기서 따르지 않고 아예 이커머스를 딱 정의하고 정산 기간을 30일, 40일 정할 수 있겠죠. 정한다거나 아니면 셀러들의 정산 대금이 결국 못 받는 게 문제니까 이거를 이제 보험의 형태로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산 대금이랑 회사 운영 자금을 분리해야 된다. 이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2021년도에 머지 포인트 사태가 있었는데 작년에 법을 개정했어요. 법을 개정해서 선불 충전금,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돈이죠. 이거를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거래법을 개정한 건데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 방지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 사기 문제를 막으려고 법을 개정한 건데 이제 팀원 UF 같은 사태는 사실 이걸로 막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를 막으려면 이런 비슷한 상황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있죠. 지금도 많이 있고 굳이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예. 근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쓰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찾아보면 예, 예, 다 예. 나오고 그리고 그 셀러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좀 이게 다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 조금 이거 회사 좀 쎄한데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공시 자료를 보시면 매입 채무, 미지급금 이런 거 보시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 상태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셀러분들은 특히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그 소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 29일 날 이 티몬하고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좀 법정 관리 받겠다. 근데 이렇게 기업회생이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제 또 어떻게 잘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하고. 이게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그냥 회사 스스로 이 돈 우리 빚이 많은데 못 갚게 됐어.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걸 법적으로 이제 아예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는 셀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절차가 정리될 때까지 일단 셀러들은 판매 대금을 못 받습니다. 예, 예. 못 받고 그다음에 채권단,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그 빚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예. 빚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셀러들은 돈을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피해가 더 생기는 예, 예. 거고 이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상공인 셀러들은 그냥 연쇄 도산할 수도 있는 상태가 그렇죠.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냥 회생이 동의한다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너네 살아나지 마. 너네 회사는 안 돼라고 해버리면 빚이 사라지고 그냥 파산 신청을 하게 돼요. 예, 예, 예. 그러면 아예 회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처분할 자산도 없어서 셀러들은 그냥 아무 돈도 못 받게 되는 예, 예.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빚을 줄여주거나 파산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절차를 받게 된다는 뜻인데 이게 결과가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법원장님이 직접 심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문제가 네. 큰 사건이라서. 이게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겁니다. 이미 네. 그렇죠. 예, 예. 다음 주쯤 나올 거고 그러면 우선순위상 소비자들은 환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사실 더 커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모든 논란의 지금 화살은 사실 지금 구영배 대표한테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이 네. 팀F 사태를 불러온 약간 뭐 주범이라고까지 요즘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근데 구영배 대표님이 뭐 사건 초기부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뭐 사죄 출연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기업회생을 싹 신청해갖고 사람들이 네. 또 더 분노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지금 이제 구영배 대표님은 지금 어떤 대책을 지금 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개인 돈 쓰겠다라고 말한 지 하루도 안 돼서 개인의 기업 회생을 신청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가 큰 상황인데 거의 이제 뭐 그렇죠, 진짜 양치기 소년처럼 여겨지고 있죠. 네. 예. 그 앞뒤가 지금 계속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지점이 돈이 없는데 회사를 운영한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약 한 달간 거짓말을 좀 많이 했던 거죠. 뭐 우리 돈 줄 수 있어. 돈을 못 줬고 전산 시스템 문제였어 했는데 사실 그냥 돈이 없는 거였고 개인 돈으로 해결할게. 근데 바로 기업 회상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분노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셀러들이 지금 단체로 지금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때 구영배 대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 800억 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매입 채무가 추정치지만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800억 원으로는 이제 택도 없죠. 그리고 근데 이게 800억 원이 있는데 당장 쓸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티몬 위에프 사업이 중단되면 이 회사가 없어지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얘기한 거와 가깝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조 단위의 투자를 받아야 살아나는 건데 지금 위메프 티몬에 투자할 사람이 거의 없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어제 그 사모펀드 운용사분들한테 좀 여쭤봤었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 과거에 투자하신 분들도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판단을 오래전에 한 거. 그거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예.
이제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랑 관계가 없는 실제 직접적 관계가 없는 국민들도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예. 다 건너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데 다른 회사도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왜 다 손 놓고 있어? 나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아? 그다음에 요 앞서서 바보사랑이라던가 위이시라던가 비슷한 사례들이 좀 줄줄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몇 개 회사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당국이 좀 규제하고 권한을 갖고 감독해야 하는데 지금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거를 왜 정부가 돈을 써서 해? 왜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하다 망한 애들 도와줘?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예, 정부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제 또 대통령도 직접 말을 했더라고요. 이걸 아예 그냥 사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논쟁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성봉 기자님 모시고 최근에 굉장히 국가적인 이슈로까지 떠오른 티베프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티본과 위메프 임직원분들한테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납품해온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 수많은 이제 작은 셀러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생계까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슈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도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